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국민의회 참석자 소개, 영화제 음역 최종 보고, 바로 이하 의뢰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이정인 제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김호성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신성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양정화 사무국장과 직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영화제 유관 업무를 맡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이력사 오늘 발표하신 이력사 관계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컬처미디어랩 김숙 대표님 참석하겠습니다. 양아정 박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역 최종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는 지난 두 차례 중간 보고회 이후에 도출된 보완 사항들을 반영해서 금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실행 전략과 앞으로 영화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식회사 컬처미디어랩 김숙 대표님께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 구성 및 미래 전략 순응에 대하여 최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그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 보고회를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좀 5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각적으로는 이 공점 부담에 있는 문제성 부분의 미래전략 수립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런 발표를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잠깐 이제 저희가 사업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제 이 과업의 목적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로 20회를 맞이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그 현황을 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영화제가 앞으로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오늘 그 과제 내용에는 당장의 그 액션 플랜으로 수행을 할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 사업 범위는 크게는 이렇게 내용적인 범위로 보면은 분야별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제천이 가진 관광자원이라든지 다른 콘텐츠들과 지역 연계형으로 개발하는 콘텐츠 발굴하는 것까지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자들을 두면서 그동안 한 8개월 정도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8일 착수 보고를 했고 1차 중간 보고와 2차 중간 보고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1차 중간 보고와 2차 중간 보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영화제 저희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금 현재 어느 포지션인지 어느 정도의 그 현재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영화제와의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그 국내에서의 국내 8대 영화제라고 하는 그 영화제들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업비 규모로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보시다시피 부산, 부천, 전주, DX에 이어서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상 적지 않은 예산으로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19회로 여기도 역시 한 중간 정도쯤 되고요. 그리고 8개 영화제 중에서 이제 예산 규모로만 보면은 울산 울주와 좀 비슷한 그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별 주요 성과는 저희가 이제 최종 보고서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좀 그 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티켓 판매와 아카데미 수강료, 기념품 판매, 협찬 후원 등으로 봤을 때 코로나 시기인 20년과 21년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였고 이 노란색 막대가 협찬 후원 부분이고 파란색이 티켓 판매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비중이었다가 23년도에 지금 22년도에 티켓 판매 부분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이제 좀 예전 수준을 찾으면서 전반적으로는 막대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23년은 오히려 이제 그보다는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저희가 그 계량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이고 사실은 저희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였는가는 투입 대비 예산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출액 대비의 수입액 비중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산이 뭐 아까 봤던 22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이제 지출을 했었고 보면 여기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마이너스이고 위에 있는 부분들이 주황색이 플러스인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아카데미 정도가 지금 지출액 대비 그러니까 투입 대비 수입액 비중으로 봤을 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다른 데에서는 거의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이제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제가 수익 사업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홍보비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요걸 살펴본 이유는 저희가 제천 영화제를 했을 때 홍보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홍보비에 얼마만큼 투입이 됐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돼 있는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돼서 이렇게 다른 영화제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천의 홍보비가 3.9%로 홍보비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물론 이제 23년은 조금 사목이 늦게 꾸려주고 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주가 영화제에 대한 홍보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울산 울주 같은 경우에는 홍보 비중이 전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그 23년도에 울산시에서 전면적으로 영화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면서 울주 산악 대축제랑 같이 하게 되면서 홍보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면면이 영화제들이 다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계량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투입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지금 그 그래프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팔로워 수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누적 막대가 높은 거는 그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팔로워 수가 누적돼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제천시 이제 온라인 관련돼서는 홍보 성과는 그렇게 이제 투입 대비 성과로 봤을 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영화제별 만족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는 내용 만족 여기는 저희가 제천시에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한 것과 22년도를 비교를 해본 건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영화제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선언한 이후에 했던 작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올해 그러니까 23년도는 기대치가 높아서 그랬는지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만족도는 영화제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부분이고 운영 만족도는 편의시설이나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내용 만족도 부분은 제천이 이제 6위 정도 되지는 그 차지를 하는데 그 운영 만족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낮은 순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관련된 의견들은 저희가 1차 중간부와 2차 중간부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내용은 보고서를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런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나온 주요 결과들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 기간 동안에 제천 시민이 아니면서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제 영화제 참석을 한 제천 시민 대상 그리고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는 제천 시민들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그 조사 면접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면대면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영화제에 관련된 의견과 제천시의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영화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그 결과들은 저희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설문조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전문가분들, 문화기획자분들이라든지 영화제 관련된 전문 분야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사무국과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궁금해하신 것들은 이제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나 모든 그 결과치에서는 영화제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았든 호의적이든 비호의적이든 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저희가 나중에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제 타겟팅이 원래 20대 여성, 특히 관객을 가지고 주요 타겟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주요 타겟팅인 시대에서 조금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성별에 국한되지 않은 소수 매니아를 위한 그런 쪽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타겟층을 대상으로 대중화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제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영화제에 불참한 제천 시민들은 이 홍보 타주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과제를 할 때도 제천 시민들이 영화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많이 모색을 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기여도 부분들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제천 시민보다도 타지인들이 제천 영화제에 대한 지역 경제 효과라든지 지역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제천 시민이더라도 영화제에 불참한 경우에는 이제 기여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이유와 좀 맥락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최 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그 세부적으로 공간들을 구분해서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인터뷰도 시행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시내를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적인 데이터에서 보면은 제천 영화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천 시민들은 이렇게 제천 시내에서 열리면 난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제 청소부가 특별 무대에 대해서는 외지인 제천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풍이 워낙 관광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호도 이제 외지인들이 더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8월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날짜 이슈 등으로 시기를 변경하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좀 나눠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영화제이긴 하지만 음악영화제이다 보니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것들을 좀 더 다른 영화제들보다 엄격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회, 올해 20회면 굉장히 오래된 영화제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국제영화제이지만 제천시에서 일어나는 영화제인 만큼 제천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설문조사나 인터뷰에서 모두 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시 차원에 요건 이제 영화제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제천시 차원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숙박시설이나 영화 상영 공간 등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 부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영화제가 굉장히 많은 영화제들이 국내만 해도 벌써 200개가 넘는 영화제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도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영화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영화제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음악 축제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하는 곳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삼을 만한 그런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사례 중에는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이렇게 우주산골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근 3년 동안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20, 30대한테 타겟팅을 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 쪽이라서 여기에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 특히 여기에 이제 공연이나 그 축제 영화제이지만 공연의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와서 보고서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영화제가 있지만 아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영화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음악제로 시작을 했지만 영화라든지 IT라든지 국내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삼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취할 건 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제 영화제이면서 음악 영화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 겐트 영화제를 넣은 이유는 음악의 그런 그 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있는 것 그리고 명망이 있는 영화제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나중에 과제에다가 실행 전략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초반에 1차 중간 보고 2차 중간 보고 때 영화제로 갈 것인지 공연 부분의 비중을 좀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음악 축제를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대표 음악 축제 그리고 특히 여기에 저희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들 모두 이제 다 좋은 사례들이지만 춘천의 석사천 재즈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 축제처럼 음악 그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사례들이 좀 하나의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도심 속 전시나 포차거리를 조성해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았던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표 음악 축제들을 하고 그리고 음악과 산업이 결합된 대표 음악 마켓들을 좀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서 벤치마킹할 사례도 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5장인데요. 일단은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사실 2차 중간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프로그램 수익성, 조직, 인프라, 홍보 마케팅, 개최 장소, 운영 시기별로 저희가 현재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요거가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저희의 과제의 중점적인 부분들인데 프로그램은 크게 말하면은 지역성과 시민공감, 지역성과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확장성은 대중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이제 영화제가 아무리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그 큰 규모의 영화제를 줄였을 때 특히 이제 이 영화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콘텐츠 부분들은 직접적인 연관 효과도 중요하고 간접적으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들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기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조직과 인프라 이 부분들도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수학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구체적인 과제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1단계는 당장 올해 24년도 올해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것들, 시행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제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로 변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교감하는 그 방식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이 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제 사실 축제는 지역이 축제하는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라는 부분도 산업화하는 비즈니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좀 오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2단계에 집어넣고 3단계는 국제음악영화제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 단계로 가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년에 맞춰서 한번 과업을 수행을 하도록 전략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추진 방향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문화 향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하나는 문화 산업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데 문화 향유의 관점에서는 제천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지역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리는 방향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분석에서 참여 프로그램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드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문화산업의 관점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 것인지, 사실 당장에 올해 24년도에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봤을 때 경비 절감이 가장 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음악영화제의 개성을 살리면서 이제 경비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비 절감이 항상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원들을 좀 창출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24년 우선 수행 과제는 크게 11가지 정도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추진 배경이나 이걸 보면은 영화제 불참한 제천 시민들이 보시면은 마니아 중심이라고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이들이 영화제에 참여해서 관여도가 높아지면은 영화제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으로 또 그 관심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진포거리 활성화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기존 사업과 연계한 제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보니까 제천문화재단이라든지 제천시의 다른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모든 채널들을 좀 같이 열어놓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제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제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단기간에 이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색 컬처 마켓이라든지 수제 맥주 축제와 달빛 야시장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온색 컬처 마켓의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기에 이제 플리마켓이라고 했지만 풀푸어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플리마켓과 프리마켓의 개념을 섞어놓은 게 20, 30대 친구들한테, 아티스트 친구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민들만 플리마켓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하는 방식들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먹거리와 참여 장터를 조성하는 거는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각 지자체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먹거리 관련돼서 엄청나게 야시장을 크게 광화문 일대에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하는 거에 대한 그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천시의 영화제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존보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동식 그 매대라든지 푸드트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푸드트럭은 특히 이 지역민들과 먼저 좀 제천시와 영화제가 협력을 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고 그 장르 푸드트럭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숙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인프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다른 그 분들이 주신 의견들, 시의원님도 그렇고 주신 의견들을 받아서 양형장 자원을 좀 활용한 캠핑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까 여기가 카라반파크와 캠핑 그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지금 캠핑장에 11개소가 있고 펜션 20개소가 이쪽에 인접되어 있는 그런 지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산골 영화제가 굉장히 여기보다 더 지리적으로 안 좋은 곳에 인접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산골 캠프라고 하는 게 있고, 저 이제 울산 울주 여기에서 별빛 현장을 상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은 비슷한 곳에 가서 같이 좀 현장 답사도 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민과 영화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환영 프로그램을 추진을 한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원래 아까 그 조사원 면접을 할 때 설문에 응해주시는 제천 시민분들한테 지역화폐를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역화폐가 잠깐 중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역화폐가 지금 각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페이로, 그러니까 제천페이 형태로 좀
지금 이제 집회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앱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과 연동해가지고 영화제 때 티켓도 구매를 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먹거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수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민 대상 재개봉 상영회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 제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화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제에서도 저작권을 보유하고 굉장히 좋은 리스트들을 만들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영화제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좀 상시적으로 같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문국장이나 영화 그 정기상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연계하면은 영화제 입장에서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가 참 느낀 건데 제천시에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이 저희가 자원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라서 다른 자원봉사 활동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영화제 자원봉사자라도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호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여기 캠핑 그라운드라든지 야외에서 저희가 영화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되면은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좀 같이 하고 특히 시니어 요즘은 60대 이상이 원래 저희가 시니어지만 굉장히 젊게 사셔서 하고 있는 그런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진풀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이제 현재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면차 살롱에 복합문화공간을 상시 운영해서 영화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법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제천 시민대상 영화 상영 프로그램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여기 이제 좀 특이점은 뭐냐면 이 영화제 기간 동안에 보통은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가 영화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소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할 때 제천 시민들이 보고 싶은 영화들을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놨다가 영화제 기간에 좀 틀어주면은 훨씬 더 그들이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영화제에서 하느라고 해서 조금 더 관여도가 높은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품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인데 이건 지금도 붕업 행사를 하고는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붕업 행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영화제하고 연계된 거를 못 느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행사로 붕업 행사로 진품 페스티벌을 이제 연 2회 정도 개최를 드릴 것을 기획해서 좀 드릴 것들을 하고 이 버스킹이라고 하는 것의 이점은 대천시 어느 곳이든지 간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사실은 또 제천시가 아닌 다른 인접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제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이것들을 영화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기획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지역위원회를 구축해서 영화제의 약간 자문위원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조직위원회 제시를 할 때도 위원회가 포함된 기업위원회를 아레나를 포함을 시켜서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제 기간 중에 읍면 찾아가는 동네 극장 추진 그리고 아홉 번째 진프 24시간 영상 페스티벌인데 이거는 저희가 MZ세대를 겨냥한 그 쇼폼 영상 콘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걸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이유가 교육과 연계하면 참 좋을 텐데 제천 시민 중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그 시민 중에 인상적인 의견들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있어서 영화제를 갈 법도 한데 잘 안 가게 된다. 근데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영화나 참여하는 거라면 이게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라면 영화제 올 의향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들이 이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서 요거를 영화제의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나의 행사에서 상영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존을 구성을 하는 건데 어린이를 위한 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저희가 제천시 영화제를 했을 때 가족 힐링, 치유
라는 건데 면면히 찾아보면 가족과 같이 함께할 공간이나 이벤트가 굉장히 적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성공적인 그런 그 사례로 이쪽 그 무주상벌 영화제에서 키즈 스테이지를 했는데 어린이 그 기업 컴퍼니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물품을 제공을 받아서 그 키즈 스테이지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무주상벌 영화제는 가족들이 젊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좋은 그런 평점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의림지 수리공원이라든지 그네마당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면은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인데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전혀 별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감사 무료 공연 추진인데 저희가 영화제 기간 동안만 영화제를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제천 시민들이 영화제 기간 동안 행사 동안에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 이들을 위한 감사의 콘서트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들을 이렇게 좀 수시로 진행을 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드리고 수익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재원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아마 영화제 사무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폐막식 행사가 특히 개막식 행사가 불필요하게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음악영화제라고 하는 이 특성상 굉장히 개성 있는 개막식을 진행을 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습적인 행사에서 벗어나서 좀 내실 있게 하는 방법, 그러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들. 왜 연예인들 보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연예인들을 스타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숙박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무시를 못할 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용들을 다른데 제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는 대신에 앞부분은 좀 그 기획력이 뛰어난 그런 개막식들을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 지역 방송사와 협업을 저희가 좀 진행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천이나 원주, 충북 지역 TV와 라디오 방송국 협업하는 방식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방송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솔깃한 게 지역 방송사들이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만한 역량들이 많이 이렇게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천 영화제가 좋은 콘텐츠가 된다면 그들도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아마 지금 영화제 사무국도 이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경비 절감과 지역 상생을 같이 좀 시너지를 내는 방식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23년도 영화제 저희는 이제 수행사는 22년도에도 이 제천시 영화제 참여를 했었는데 동선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행사장 동선을 단순화시키면은 행사장 운영 관리 인력이 많이 효율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프거리와 여변초 살롱과 예술의 전당이 이제 곧 건립이 되니까 여기 체육관하고 진프존을 형성해서 여기에 그 동선들을 좀 단순화해서 이 지역의 셔틀 운영이든 운영 관리 인력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 효과를 한다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24년도 올해 좀 당장 추진했으면 하는 과제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과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성 관련해서는 일단은 시민에 의한 지역민 참여 맞춤형 영화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영화제 기호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시면은 제천 시민인데 영화제 참여하지 않는 노란색 부분이 다 낮잖아요. 기호도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들 중에 영상 제작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과거에는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천문화재단의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 사업과 연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적극적으로 영화제 사무국에서 상시에도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마을 미디어 교실 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영화 제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한다든지 지역 문화 활성화 행사들을 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개최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제라고는 하지만 축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천이, 그리고 문화예술 자원이 처음에 저희가 수행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문화예술을 수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리고 제천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은 영화제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사업들과 이 영화제들을 좀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정책 포럼을 영화제 기간에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특히 대규모 영화제일수록 영화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좀 다양한 부분들을 이 기간에 같이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영화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부분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음악 아카데미 관련된 포럼도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영화제 기간에 영화제를 즐기러 오지 않는 사람들도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기간에 와서 홍보 효과도 자연스럽게 내는 거고, 그들이 사실 오피니언 리더이고 빅마우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천시가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굉장히 외지인한테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게, 일단은 좀 유명한 관광 명소에 요즘 친구들은 무조건 사진을 찍죠. 23년도에 제천 시민회관 앞에 저희 포토부스 하나 마련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다 사진 찍는데, 보니까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걔네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토부스가 지금 동네에서도 아마 포토부스가 거의 모든 매점 점포들이 망하는데, 이 네컷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할 만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토부스를 하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건 사실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 홍보 촬영을 해서 저희 선거 유세 때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시민들 모르시는 시민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주요 관광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저희 용어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일수록 특히 뭔가 클리어하는 그런 기분으로 단계별로 하는 그걸 즐기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스탬프존을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는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그래서 영화제에 왔으면 요 5개 구역은 꼭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제천 지역 로케이션 촬영을 이미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이걸 영화제 기간 동안에 좀 상영을 하도록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보 부분인데요. 홍보 관련해서는 내부 홍보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홍보는 지역민과의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들인데, 일단은 저희가 아무리 사실은 저희 플래카드를 보고 많이 제천시가 지금 영화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보니까 지금 제천문화재단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제천시의 행사들을 외지인 저도 카카오톡에 친구 연결해놨더니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영화제가 지금 카톡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운영을 해서 좀 이벤트도 같이 하고 해서 초창기에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민들이 제작한 쇼포
콘텐츠, 지역 콘텐츠 직접 제작에 많이 미디어과 리터러시 교육, 제작 교육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들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뭔가 변화를 주는 시점에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이제 서포터즈 창단과 운영을 저는 사실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데 올해는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미리 그러니까 진풀이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서포터즈단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블로그라든지 SNS에 자기 홍보를 영화제 기간이 아님에도 제천영화제에 이 음악이 뭐 누가 온대 이런 공연을 한대 이런 영화가 온대 라는 것들을 얘네들이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끼리의 그 소통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데 제천시의 인근 대학생과 이 고등학생들도 사실 서포터즈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제 평가들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관객평가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객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사실 근데 이들이 어떤 좋은 것들은 계속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외지인한테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아직도 음악영화에 특화된 팬덤 중심의 굉장히 특별한 영화제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팬덤의 영향력이 예전에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요즘은 얘네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팬덤에 대한 경제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비즈니스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그 부분에 관심을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악 장르 및 아티스트 팬덤 커뮤니티의 정보 관리와 꾸준한 노출을 좀 시키는 방식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팬덤 커뮤니티 대상 홍보 일정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건 이제 홍보 전략하고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팬덤 커뮤니티 대상 영화제 참여 혜택을 제공해서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숙박도 하고 이들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음악이나 뭔가 영화가 있다면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친구들이고 열악한 환경이더라도 사실은 그들을 보기 위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제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음악영화제 제천영화제에서는 공연을 같이 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이벤트로 많기 때문에 무대 행사로 많기 때문에 자체 공연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퀄리티도 좋고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보통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더니 섭외할 당시부터 콘텐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섭외를 하고 먼저 일정을 하고 좀 미리미리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자체 공연 콘텐츠의 저작권을 확보해서 참여 아티스트들을 홍보를 좀 강화하는 그래서 꼭 개막식에서 스타를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마련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숏폼 영상 콘텐츠 요즘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숏폼이라고 하지 않고 숏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대상으로는 이제 홍보 채널을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아는데 외지인들이 왜 제천에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영화제를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사실 관광지 와서 같이 관광지를 보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23년도에 진포 팩투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플랫폼에서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관광지를 많이 찾아보는 쪽인데 제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는 이 진포 팩투어를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젊은 부모들이 혹은 좀 젊게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대중화된 플랫폼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에도 여행사들이 있잖아요. 지역 여행사와 협업해서 영화제가 해서 제가 이제 잘 이용하는 곳은 카카오 메이커스인데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데서 직접 혹은 이제 부지런히 하면 제천시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KTX 기내 잡지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거의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2년 동안 하지 않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리고 외지인들한테는 MZ세대가 좋아하는 한 플랫폼을 아까 팬덤과 같이 연계시켜서 공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글로벌 플랫폼 대상 홍보인데,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 중국인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은 한국의 문화 때문에 유학을 오는 친구들인데 제천시 한참 과제를 할 때 이제 궁금한 게 있던 차여서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음악을 한다면은 어느 그 한국에 어디가 되더라도 어차피 한국은 서울이든 제천이든 부산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갈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들은 굉장히 정보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글로벌 플랫폼을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스타 마케팅 전략에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서칭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막식에서만 보고. 그런데 저희 찾아본 그 영화제 중에서는 우주산골 영화제가 홍보대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직접 이제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영화도 추천도 하고 영화제에 대한 소개도 하는데 좀 잘 활용하는 방식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상표권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여기를 저희가 재원이 아니라 홍보 쪽으로 넣은 이유는 지금 이제 그 각 영화제들, 축제를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영화제들도 그렇고 이 굿즈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당장의 수익 상품이 나는 데는 이제 수익성이 있는 것은 부산영화제 정도가 수익성이 작년부터 나서 상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정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특정 굿즈를 통해서 이 진프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음악이 한정판 LP판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팬덤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요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현장에 와서 이제 같이 협업할 그런 것들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 핫트레스를 가도 거기에 줄 서 있습니다. LP판을 사기 위해서, 한정판 LP판을 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스타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도 기획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와디스나 이런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영화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천시 먹거리 대표 상품과 콜라보하는 방식,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 지역 21년도에 이런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천시가 가지는 먹거리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자연에 그 특화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과 같이 협업하는 방식들도 지역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이건 이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20년 30년 차가 됐을 때 요거는 지금 서울에다가 무주산골 영화제인데 서울에다가 팝업 스토어를 하루 동안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팝업 스토어에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형태라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수도권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당장에 필요한 그 부분보다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되고, 이번에 그 CGV 제천도 공매로 나왔다고 해서 그나마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CGV 제천이 유일한 상영관이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안적인 방향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천 지형 지물을 고려한 야외 상영 장소를 확보하는 방식들을 이제 관광지 상품과 좀 결합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림지 비행장 청풍문화단지나 이런 여러 가지 사만의 초록길, 동명강자, 슬로우시티 같은 이런 데다가 자동차 극장,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자동차 극장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가박스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연구진 입장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안에 있는 의자 좌석만으로도 리모델링하는 방식들도 좀 고민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돔 상영관을 설치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전주돔과 울산 울주돔을 가봤는데 특히 울산 울주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제천시의 청풍과 좀 비슷한 그런 경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청풍이 훨씬 더 멋지지만 근데 이게 돔이 있어서 굉장히 울산 울주가 한 번은 4월에 했고 한 번은 10월에 했거든요. 11월 초인가 했는데 근데 이 돔 안에 있으면 물론 그 공간의 인프라로도 확보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그 참여하는데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굉장히 좋고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극장 같은 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라 여기 발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불편한 게 셔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제 관련해서 관객평가단도 운영을 하고 또 그 전문가분들, 평가위원분들도 있고 해서 영화제를 직접 보러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 싶은데 셔틀이 연계가 안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불만을 되게 저희가 불만 제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표 같은 경우에도 혹시 셔틀 여기 타보신 분 계실까요? 제천시에 계신 분들은 셔틀 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시간표가 모든 시간표가 똑같은 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어봤는데 출발지와 종착지가 다 시간표가 같아서 되게 이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셔틀버스 기사님들이 점심시간에 또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용하는데 외지인들한테는 혹은 이제 좀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운송 수단은 이제 이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뭐 택시도 좋고 하지만 이 시내 안에서는 이런 뭐 자전거라든지 전동 바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제로 전주라든지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울산 울주나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전동 스쿠터를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 글로벌 뮤직 마켓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잘 함으로써 수익성을 강화시킨 건데 사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가 음악 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강조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산업화시켜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올해는 지금 플랫폼 구축 그 정보 전략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영화제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서 신규 수익 창출하는 방식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피칭데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기는 한데 영화제와 연계해서 이들 그 영화 음악 아카데미에서 하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에는 들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료세 등에서 쇼케이스 공연의 날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 공공기관 연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창의제 동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관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미 영화 쪽에 영화 감독 협회라든지 혹은 뭐 어떤 그 공연 쪽, 연극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쪽과 많이 협업을 해서 인재 양성에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음악이야말로 기술과 미디어가 결합된 굉장히 좋은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영화제 사무국이 이런 그 플랫폼 기관으로 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영화 음악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오프라인 마켓 여기는 이제 제가 요 과업을 수행을 하면서 서울 레코드 협회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거기를 가보니까 여기는 음반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영화 음악의 그런 아까 한정된 LP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 혁신은 중요한 부분은 기획위원회를 신설해서 지역민과 소통 창구가 있어야지 네트워킹이 있어서 내 것이 반영이 되고 내가 뭐 누가 지역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아까 지역위원회가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홍보 부분이 지금 전체 홍보를 하는 영화제 홍보와 공연 홍보가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시점과 공연 라인업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고, 공연 라인업은 이제 좀 변동도 많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조직 구조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주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부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에 맡겨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외주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제는 영화제 내에서 내부 인력들이 해야 되겠지만,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테니까 어떤 건 기획이 중요하고 어떤 거는 이제 뭐 공연사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공연 홍보 마케팅 전문 외주 대행사를 별도로 진행했을 때 일단은 공연에 힘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외주로 줬을 때 장점은 공연 모객이 용이합니다. 이들이 홍보까지 같이 시너지를 낼 테니까요. 그리고 영화제 일정과 별도로 공연 일정을 홍보할 수 있고 라인업도 공개하고 티켓 오픈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홍보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외주사를 쓰면은 공연을 하나만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나의 공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은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영화 관람객과 공연 관람객이 분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영화제가 전체 홍보 방안으로 해서 좀 타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연 라인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해서 저희가 새로운 영화제를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은 그 관객들만 유지하기는 너무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영화를 볼 사람들은 영화제에 와서 영화를 볼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가지고 유인을 해야 되는 게 새로운 관객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공연 라인업에 대한 노출들을 굉장히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처럼 일정 분리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 전문 외주사와 공연 부문 별도로 홍보 전략 기획을 하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 썸 콘서트라든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에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7월의 카니발이라고 해서 지역민들과 축제를 같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외주의 문화기획자들과 같이 했는데, 저희도 제천시 문화기획자들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런 시민축제를 형태로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주 전문 기획사라고 해서 이제 꼭 외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공연의 특성,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재들과 외주의 전문기획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최 시기는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되게 모호한 부분이다. 날씨나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바꿔야 되는 게 맞지만 항상 날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8월 전후에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방학이라든지 가족들과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19년 동안 8월에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전후로 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개최 장소는 경제성으로만 효율성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제천 시내 일대를 제안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청풍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풍의 그 경관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청풍 23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공연들이 청풍과 시내에 이렇게 분산돼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간표가 거의 겹치게 진행이 되면 인력들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인력 관리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저희가 좀 이 중에서 한 개라도 굉장히 오래 해서 반응이 좀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롭게 발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하시면 마이크를 저희 직원분께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9페이지 보면은 관객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방북 얘기랑은 다른 거죠? 9페이지 보면 전체 관객 수가 있는데 관객 수랑 방문객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관객 수는 저희가 실제 그 티켓을 구매를 해서 여기에 들 수 있는 그 관객 수로 공식적으로 사무국에서 집계하는 거고, 이제 방문객에는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방문객 집계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객 집계 또 있죠? 네네, 저희 보고서에는 지금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조금 저희가 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이 보고에서는 지금 하지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왜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문객 수를 집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떤 경우에 과소 집계도 될 수 있고 또 과잉 집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해본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영화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영화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성과 비교는 요것만 한 거죠? 그러면. 예, 이거는 이전의 성과, 그러니까 이전에 그 했던 공식적인 데이터, 저희 그 제천시의 데이터가 아니라 영화제에 대한 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성과 비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제천시에 대한 자료들은 이 외에도 알 수가 있지만 다른 영화제들은 공식적인 자료 외에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다 같이 8개 영화제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성과 비교를 한 거거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2022년 제천시 행사 주체성과 경제성, 효율성 평가에 보면 국제음악영화제 참석 방문 인원 수가 6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검토를 좀 한번 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이런 용역에 보면 모든 수치가 다 달라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비교 분석이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했던 용역들 있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는 맞아야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수치가 너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인터뷰 개요가 있는데 네. 인터뷰어가 다 제천 시민이랑 영화제 관계자거든요. 네. 외진 인터뷰를 왜 안 했죠? 저희가 인터뷰의 목적 자체가 제천 시민들한테 제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이거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진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에서 커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이 과업 자체에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게 제천 시민들 의견들을 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용역 제목이 그게 아니잖아요. 용역 제목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성과 분석 및 미래 전략 중 용역인데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죠? 아니요, 제천 영화제에서 이 영화제에 제천 시민과, 그러니까 영화제 참석한 제천 시민과 그리고 영화제에 참석한 외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영화제에 대해서 영화제를 참석하지 않는 제천 시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그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FGI의 대상은 설문조사에서 더 심층적인 이유가 필요한, 의견이 필요한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는 제천 시민들을 중점을 놓고 이제 거기에 보완적인 것으로 제천시의
그 전문가들과 영화제 참여를 했던 거고 아니 여기 보면 영화제 참여 경험 없음이 2명밖에 없는데 영화제 참여 경험이 없는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화제 참여를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제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룹핑을 했던 거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인터뷰한 게 저희 이제 그 과업에서 저희 수행사가 진행할 때 판단을 할 때도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조사기에 보면 대상이 19회 영화제 참석 타지역민 N수가 972명 있는데 네. 이것으로 심층적인 타지역민에 대한 분석은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페이지에 얘기하실 때 다양한 타겟층의 대중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2022년도 빅데이터 활용 제천 음악 영화제 보고서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20대 여성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고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영화제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쪽의 보고서의 분석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그 보고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체 보고서에는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함의하는 바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대상이 되는 경우들은 지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실제 여기에서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천시에 와가지고 이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이들을 가지고 그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서 강조를 한 건 20대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빅데이터 분석이 과연 진짜로 그 영화제에 참석하는 정말 그 제천 영화제 소비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함의하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고 타겟층에 대한 부분들은 20대 여성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의 인상적인 부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기반한 분석이라기보다는 20대 여성이 제천 영화제가 지금 2회 때부터 계속해서 주요 타겟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논리는 아닐까라는 사실 좀 비판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도 많지만 왜냐하면 업종별로 이렇게 어떤 소비라든지 지역별로 상품별로 하는 그런 특성들도 있지만 20대 영화제의 여성 소비자 타겟이 이 빅데이터 소비자의 주요 결과라고 저희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할 부분은 취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저희는 다른 그 설문조사나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나 의견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연구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빅데이터 용역이라는 게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선택적인 부분만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용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 빅데이터 연구 자료 자체가 썩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분석이든 간에 어떤 조사든 간에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국민카드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 나름인데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그 현장에 와서 소비를 하는 거고 그 카드의 소유자인데 저희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봤을 때 가족 단위로 봤을 때 이 소비를 했을 그러니까 이 카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결국 데이터가 분석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인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권 분석을 하고 소비의 특성을 이해하기는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여성이 제천시 주요 관객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너무 과한 일반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중재를 한 겁니다. 다른 데이터로 보완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32페이지 거 말씀하실 때 영화제 개최 장소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풍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처음에 선택을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청풍을 활용하는가라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청풍에서 청풍의 자연 환경과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서먼 나잇 같은 큰 공연들이 지금 거기에 청풍의 주요 무대로 했는데 뭐 저희가 만나뵌 분들 중에는 이제 문화 기획자 입장에서는 청풍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큰 공연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그런 그 뭐 24시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굴을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청풍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새로운 그런 변화들의 청풍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새로운 변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목이 미래 전략 수립이잖아요. 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떤 전략이 있을지를 여기서 이 용역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풍을 포기해라 안 해라 이런 거는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청풍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청풍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 여기 나와줘야 되는데 전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전략이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리스크를 위해서 청풍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빼진 않았고 과업 그 프로그램들 중간중간에 보면 청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청풍이라고 하는 공간을 뭐 영화를 상영을 호러 그 한글 보고서에 사실은 저희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호러 영화들을 상영을 해서 여기에서 뭐 야외 캠핑장을 한다든지 하지만 여기에 따른 리스크나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좀 장소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 정도로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과장님 혹시 20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나요? 지금 여기에 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거죠? 그렇죠? 홍보학습 담당관님 영화제 사전 준비 및 대내외 홍보 2월에 한다고 부서에서 되어 있는데 아직 준비된 게 없으니까 홍보 안 되겠죠? 이거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너무 딜레이가 됐어요. 예, 이거 뭐 지금 이거 나와도 이거 25년에 써먹을 것 같은데. 예. 뭐 저기 제천시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견제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용역 데이터들, 행사 축제성, 사업 경제성, 효율성 평가에서 나온 효율성 분야 개선하는 방안이 또 제시되어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22년도 빅데이터 활용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보고서 여기서 나온 내용이랑 그리고 이 미래전략 수립 용역 이거 거의 1억 정도 주고 한 건데 이 세 개가 작년이랑 올해랑 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들 다 추격해서 올해 영화제가 한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있는 내용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응역한 것이 우리 이번 20회 영화제에 제대로 발현이 되었는가를 반드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 카드를 사용한 N수가 과연 맞는가라고 본다라는 의미는 표본 추출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걸 언뜻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 모든 그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대상의 특성이 또 반영이 되는 거를
저희가 간과할 수 없어서 이제 국민카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는 있지만 표본 추출이 아니라 이건 방법론상으로 빅데이터도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만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그런 부분들과 같이 보완적으로 이렇게 다른 조사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래서 표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국민 카드를 이용한 대상자들이 이런 것은 맞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소비를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함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카드의 이용 행태까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그 빅데이터 이용 대상에는 처음에 기지국을 가지고 이 외지인인지 아닌지 외국인인지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 해놨는데 또 사실 카드 서양과는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해석할 때 좀 저희가 약간 그 데이터들을 그걸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청풍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특성들 연령대든 소비 업종이든 간에 이런 것들 그리고 시내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연계해가지고 함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터뷰가 타지역민의 인터뷰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타지역 일단 저희가 만약에 지금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초반에 그 제천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서 제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도 이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영화제에서 설문조사에서도 외지인에 대한 그 반응, 그 설문조사 응답률이 제천 시민보다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과제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물론 좋지만 이게 긍정적이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할까 이 부분에 중점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과감이라기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과업 정리를 하면서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뺐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같이 근데 제가 예 그런 이유로 지금 외지인이 심층 인터뷰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저보다 연구를 더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르겠어요. 너무 개괄적인 내용만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 대부분을 영화제에서 다 해왔던 내용 같아요. 거의 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7페이지 보시면요. 그 푸드트럭이 제천시에는 3개 업체에서 5개 트럭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에는 푸드트럭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우리 시에서는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을 좀 해서 시에서 푸드트럭을 구매해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창업 청년들이 트럭을 구매해서 그거를 개조 비용이나 장비 비용 같은 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영화제 때만 아니어도 지역의 축제나 공연 있을 때 이분들이 많은 메뉴 푸드 트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화제 사무국에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집행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들꽃 영화제하고 MOU 맺으신다는데 100만 원 지원하는 영화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용역 자체가 과연 18회 동안 진행되어 오고 하면서 얼마만큼 제천 시민들과 녹아났나 어떤 성과가 있었고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거에 대해서 아마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부실 운영으로 약 4억 6천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해서 시장님께서 한 8,5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이러한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던 자리고 오늘이 최종 보고회라고 하는 중요한 날인데 집행위원장님이 굳이 그 들꽃 영화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영화제를 바라보는 집행위원장과 영화제 사무국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게 심히 우려였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집행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일정을 조율하셨으나 이제 그 기관과의 협의가 좀 안 되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 그 담당 부서에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정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김호승입니다. 국제문화재 이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천문화재단과 영화제가 지난 문화재단 탄생 이후에 각기 따로 놀았다라는 것을 저는 작년에 1년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옆에 그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이동준 위원장과의 몇 번 만남을 해서 빨리 MOU를 맺고 같이 하자. 올해는 20회이기 때문에 제천문화재단에서는 모든 그 공연 사업이라든가 사업 전반에서 영화제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모든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조직위원회가 방문객과 시민들과 또 따로 놀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청풍에서 하다 보니까 제천 시민들은 셔틀을 뭐 이용한다 하지만 청풍에서 할 동안 제천 시민들은 즐길 거리가 사실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청풍 영화제 하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좀 많이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영화제 성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또 영화제의 또 한계성을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음악 영화제다 보니까 음악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영화 감독들이나 영화 배우들 이런 분들에게는 시상에 자리가 없이 음악 감독, 음악 작곡자 이런 분들한테만 시상이 있다 보니까 영화 배우나 감독들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외면당한 영화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영화인들이 참여가 조금 저조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올해 사업에서도 영화제 집행위원회랑 같이 협업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해서 20회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화제 이사 신성민입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마스크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가장 기본 전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평가를 하시면서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제천 시민들을 만나서 영화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직접 인터뷰를 하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참여를 했거나 안 했거나 가장 먼저 대전제가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존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물음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먼저 현장에서 진행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참석했든 안 했든 영화제는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단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제천 영화제 뭐 그렇게 이제 좀 존립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봤는데 근데 19일 동안 그 말이 좀 와닿았는데 19일 동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을 거다. 나는 참석을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좀 시민들하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변화해서 개선해서 하는 부분들은 원하지만 얘가 없어져야 되는 영화제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대부분 이제 만나시는 분들도 해주고 저희 이제 설문조사에 사실은 900명, 3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했지만 1,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거의 찬성을 해주시는 쪽이라서 그 부분들은 확실히 그래서 조금 키워드로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지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이 용역 보고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었다. 이 부분에는 100% 찬성을 하지만 아까 김수환 의원이 지적했던 외지인에 대한 샘플링, 자 여기 용역 보고에서 모집단의 샘플링이 작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용역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것은 김수환 의원님 의견에 저는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대존재는 버리고 가면 안 되는 우리의 문화 콘텐츠다라는 결론이고요. 가지고 가야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위기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0주년이라는 것은 랜드마크적인, 그리고 제가 늘 사무국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1회, 2회, 뭐 10회, 15회 이거는 아직 우리가 나이가 어려요. 저희는 청소년입니다. 이게 이제는 그때만 해도 핑계가 될 수 있었지만 20주년은 이미 엄연한 성인입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에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려면 잘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늘 얘기를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그 용역 평가에서 제안이 뭐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그중 몇 개는 정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구나라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 타겟층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영화제를 매칭을 만들면서 사실 처음 영화제가 대도시에 사는 20대의 전문 직업인 여성들, 그리고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 행사가 열리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주 타겟층으로 했었어요. 20회를 맞으면서 다양한 문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제천 시민들 중에도 문화 욕구가 높은 시민들은 연령층이 60대, 70대인데도 영화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욕구에 부응하는 어떤 그 타겟층의 변화, 기획의 전환 이런 거는 벌써부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시되어 온 주 원인은 기획단 회의에 늘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었고 전문인이라는 의미로 서울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 위주로 기획이 나오고 나면 큰 틀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단 반드시 조직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제천의 영화제에 관심이 높은 또는 영화의 문화 중심 인물이 들어가야 하고 제천 시민의 요구를 기획 회의 때부터 녹여서 그것이 큰 골조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게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 골조의 기획 내용은 그냥 사무국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보고 수정하고 그대로 가든지 변경을 하든지 기획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면 뭐 올해 이미 안 됐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기획단 필요하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냥 갈 겁니다. 20주년인데 내년에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 경비 어떤 절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굉장히 어떤 위기이고 20주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도 못한 예산으로 20주년을 맞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중차대하고 어떤 위기인데
그 재정 절감을 위해서 제가 우리 상국에 가면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플랜, 단기 플랜. 우리가 아이디어도 우리 상국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흘려 듣지 말고 일일이 메모해라. 이게 실행 가능한 거 내년에 실행 가능한 거, 3년 후에 실행 가능한 거, 5년 후에 실행 가능한 거, 10년을 보고 지금부터 하나씩 빌드업 해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전부 장기, 뭐 중장기, 단기 전부 그 우리한테 그 어떤 매뉴얼이 쭉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동력이 없습니다. 저 혼자 뭐 아이디어 내고 요구하고 해봤자 어떤 그게 뭐 그 행정적으로 조직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떤 지금까지도 참 답답하게 느꼈던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제전 어떤 위원회가 마련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돈을 벌려면 어떤 뭐 영화 마켓이나 음악 시장 마켓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장기 플랜을 세워서 이게 구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올해 회의하고 또 넘어가고 내년 회의하고 또 넘어간다면 아마 30주년, 50주년이 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조직이 된다면 뭐 단기, 중장기, 뭐 장기 이렇게 우리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들꽃 영화상이라는 백무를 체결을 하시거든요. 서울에 들꽃 영화상은 한국의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영화, 예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태프들한테 상을 주는 소중한 한국의 영화 산업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상인데요. 그쪽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한국의 영화 산업 안에서 다시 한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좀 알리고 또 영화인들한테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어떤 위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여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들 제가 또 계속 끝까지 경청을 할 텐데 위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올해 사업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화제가 수익 사업만에만 뭐 의존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거의 이제 수익 사업 쪽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근본 요격에 우리 기존의 영화제 수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었나 전 그걸 좀 짚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수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뭐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 그걸 좀 한번 저는 눈여겨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이다, 운영, 뭐 홍보, 기타 뭐 어느 부분에서 이 수익성을 크게 저해했나 타 지역 영화제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홍보 방법에 플러스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 홍보 방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홍보 방법에 대비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뭐가 있었나 이걸 좀 한번 짚어가지고 같은 홍보비라도 기존의 홍보 방법을 탈피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대안으로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민과 교감하는 27쪽에 보면 기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보면
저는 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다 보니까 여기 수제 맥주 축제가 같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제에서 예산 절감이 수제 맥주와 같이 해서 영화제가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우리 그 수제 맥주는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 와서 진짜 수제 맥주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 한번 좀 같이 좀 저희하고 같이 토요일에도 한번 의견들을 한번 받아 보셨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능 거리에서 같은 행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수제 맥주하고 영화제하고의 그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라든지 뭐 그런 건 안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에서 홍보 경비의 일부가 되든지 운영 경비의 일부를 수제 맥주를 그 시기를 옮겨가지고 그때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논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32쪽에 영화제 추진 방향을 보면 또 이게 기존 공공기관 운영 사업과 연계하면 좋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기존의 기존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시기라든지 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구체화 좀 해주면 실과에서 그래도 그 영화제보다 더 협조적이고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협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해주신 그 수익을 저해하는 게 그러면 이제 뭐냐라는 생각은 사실 저희가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보고서에는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을 짚어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인력들이 그 장소가 분산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너무 분산돼서 운영되는 부분들도 불필요한 그 인력 낭비라고 이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단 사실 당장의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상표권 등록하는 부분도 저희 과제 수행하면서 아마 체크하시고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영화제의 가장 기본은 상표권 진프라고 하는 이 상표권을 등록을 해놓고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흔적이 저희가 19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익 사업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제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제안에 녹여져 있지만 분명히 앞부분에서 짚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은 사실 홍보 방법은 비용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홍보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시한 것은 이런 홍보 방법들을 다른 영화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좀 차별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나열적으로 제시를 한 건데 그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기존의 제천 영화제도 홍보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좋은 홍보 콘텐츠가 있는데 이 홍보가 그러니까 영화제 기간 동안에 어떤 게 돼 있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퀄리티가 다양하지 못하다. 퀄리티가 아니라 홍보 콘텐츠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보고서에 있는 작은 소소한 부분인데 아마 작년부터는 지금 사무 바뀌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영화제들도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영화제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갔던 영화제들은 연말 인사, 신년 인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인사 그리고 영화제 일정 얼마 남았다고 뉴스레터를 매번 봅니다. 그걸 보고 상기를 하고 영화제에 임박해서 한 두세 달 정도 남으면은 짧은 걸로 소식들을 전합니다. 우리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비용을 들이지 않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공연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영상을 올리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수제맥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 기간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이제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업 계획서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한글 보고서에서는
사실 이 사업 기간 같은 것들이 좀 적어져 있어서 수행하는 기간들 그 사업 기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들은 제가 말씀을 따로 이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그 공공기관 운영 사업의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뭐 7, 8월에 하니까 예를 들어 수제 맥주 축제도 이번에 영화제 끝나고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일주 차이로 한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화제 폭파차에서 맞이하는 그 수제 맥주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좀 매력적이었거든요. 좀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드린 거였고요. 네,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을 옷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 일정상 여기까지만 의견을 현장에서 받고 추후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반영이나 의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부 말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성과 분석 및 그 미래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인데요. 우리 주식회사 컬처미디어랩 대표 우리 김숙 대표님 연구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용역도 많이 했지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잘 아시고 타 지역 영화제와 비교 분석하시면서 용역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로서 20회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사실 공석이라 많은 다른 분들에게 오해와 또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올 20회를 맞이하는 우리 국제음악영화제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가에서만 국제음악영화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용역에서 보면 영화제 추진 방향에 그 지역 밀착에 나오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실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실가에서는 참여하는 데 있어서 실가에서 책임을 지고 좀 같이 국제음악영화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아까 김호성 우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에서도 우리 영화제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국제음악영화제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과 함께 소통하면서 오늘 나온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또 앞으로 정말 과감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추진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시민들이 국제음악영화제를 19년째 했는데 없애야 된다느니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영화제여야 되고 국제음악영화제이기 때문에 또 시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올 20회 국제음악영화제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도 참여하고 어른들도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음악영화제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그 기획 구성을 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전년도처럼 뭐 안 좋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당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 계 특히 우리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용역을 맡으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많이 참 연구하시고 하셨는데 저 국제음악영화제가 지금 상당히 위에 있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는 그런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러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일까? 단기적인 해결책, 중장기적 해결책이 여기에 이제 제기가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1차적으로 그 용역 그 최종 보고서를 받았을 때 과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이 방향이 제출된 걸 보고는 그야말로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국제음악영화제는 점점 세락의 길을 걷고 있고 제천 사람들한테는 아까 다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국제음악영화제 얘기하면 화부터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그 원인이 뭐에 있겠는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제천 시민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거는 음악영화제 그 사무국 집행위 중심으로다가 이게 운영이 되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거기 디테일로 가면은 제천인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국제음악영화제를 과감히 우리 제천인의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천인에 의한 제천인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음악영화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짐프리 같은 거 그거를 지금 제가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제천의 그 학생들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얼마든지 이 학기 중이지만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 이런 그 인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국제 우리 영화 동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뭐 나이 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년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다 해서 하면은 괜히 우리가 그 짐프리 그 대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지 대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굳이나 비 오는 그 여름에 꼭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 하게 되면은 우리가 9월달로 옮겨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괜히 우리 자꾸 8월달에 하는 이유가 기숙사를 구하기 위해서 세명대 대원대 기숙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제천에다 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제천인이 제천인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영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또 비용상으로도 상당히 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천인을 위한 그러면 제천인을 위한 거는 지금까지 보면은
제철인한테 뭐 이렇게 이익으로 떨어지는 게 없었거든. 그때 내게 보면은 그 푸드 트럭 몇 개 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다 50만 원씩 받고 또 파는 거.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딜 가봐도 아까도 그 야시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제천에 그 분여회 뭐 많잖아요. 그 분여회 해가지고 저 단양 그 소백산 그 축제에 가봐도 참 그 근사하게 야시장 우리 야시장이라고 할까 그 음식 장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주요 타겟층은 그럼 어디로 할 것인가? 그 타겟층이 우린 지금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학생은 아니더라. 그분들도 많이 오지만 대학생만은 아니다. 더 오히려 많이 오시는 거는 30, 40대 여성 가족들. 그리고 또 50대도 오시고 60대도 오실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캠핑, 제천에 아주 캠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건강하게 주무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축제 시간이 되면 오셔가지고 또 즐기고. 그리고 아까 봉양하고 의림지 지역이라고만 그랬는데 송악도 있고 금성도 있고 학교까지 그거는 이 광범위하게 거기 운행이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뭐 여기 오는데 몇 번 걸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그 펜션 자원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는데 여기 개점 자체부터 달라집니다. 휴양 자연 속에서 치유를 하면서 이 예술을 즐기는. 그러면서 이익을 우리 전 시민들한테 돌리고 다 향유할 수 있게. 그전에는 국제영화제를 열면은 오히려 그 제천 구시가 그 중심은 텅텅 비어요. 손님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바뀌고 시기부터 바뀌고 장소도 그런 차원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금방 얘기한 그런 중요한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20주년을 맞아서 너무 우리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가 근본적인 개혁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위대한 도전을 해보라.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략으로다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 이번에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성과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민해서 얻은 결론을 한번 과감하게 의회하고 협력하고 해서 추진해 보자고요. 괜히 너무 쫄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혁하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성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다랐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우리 그 담당 부서는 지금 이런 것을 랩업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자고요. 하여튼 우리 김숙 대표님 참 다양하게 연구하시고 저기 얼마나 그 품이 많이 가고 골치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오늘 분들과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